고향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향 소식입니다. 고향 시민들께서 더욱 편하게 고향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향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2년 3월 소식입니다. 활짝 피다. 태권도시 고향.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달아오른 스포츠 열기가 고양시에서 다시 이어진다.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에서 2022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저마다 다양한 피부색과 언어를 사용하지만 태권도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다.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태권도와 품새 대회를 들여다본다. 태권도, 세계의 새로운 희망이 되다. 한류의 원조 태권도. 요즘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K컬처의 저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지옥 등의 영화나 드라마가 전 세계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BTS, 블랙핑크 등의 한국 뮤지션들이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한국 문화의 세계화로 불리는 한류의 원조는 무엇일까? 광복 이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는 195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에 태권도 보급을 시작했고 이제는 211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한류의 원조는 태권도라고 할 만하다. 많은 외국인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을 알았다고 하며 그래서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태권도의 가치는 국익 차원에서도 매우 높다. 태권도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과 견해가 있지만 한국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태권도인들과 정부가 합심하여 태권도를 정립하고 보급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무예이며 태권도가 한국의 문화 영토 확장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지금까지 세계적인 무예 스포츠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 국회에서도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에 걸맞게 2018년 3월 30일 태권도를 법률상 대한민국의 국기로 공식 제정하였다. 몸과 마음 수련하는 태권도 품새대회. 태권도는 무예로 시작되었지만 누구나 부담 없이 태권도 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면서 다양한 진화를 거듭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과 체력 관리를 위한 생활체육 태권도가 만들어지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태권도가 개발 보급되었다. 또한 겨루기 대회뿐만 아니라 품새 대회도 도입되어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태권도 수련자들이 자신의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적인 태권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태권도 품새는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반복적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구성한 수련 체계로서 일정한 품새의 선에서 가상의 상대와 겨루는 수련법이다. 품새는 유급자 품새인 태극 품새 8개와 유단자 품새인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십진, 지태, 천권, 한수, 이려, 그리고 8개 품새 8개 등 모두 25개가 공인 품새이다. 또한 품새 경기에서는 공인 품새와 더불어 경기용 새 품새, 자유 품새 등이 사용된다. 태권도의 이러한 발전적 진화는 태권도가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가치를 선물하고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품새 대회는 2006년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가 효시가 되었으며 2018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열린 제18회 하계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품새 대회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정기적인 국제대회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었다. 또한 품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서 태권도가 겨루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술성과 가치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미와 감동을 선물할 2022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오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2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전 세계의 많은 태권도 수련자와 팬들에게 태권도의 다양한 가치성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다. 이 대회는 2006년 시작된 1회 대회를 시작으로 터키 3회, 이집트 4회, 우즈베키스탄 5회, 러시아 6회, 콜롬비아 7회, 인도네시아 8회, 멕시코 9회, 페루 10회, 대만 11회 등의 많은 나라에서 개최되었고 다시 대한민국의 고양시에서 제12회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 세계 70개국에서 12세 이상의 선수 약 2,000명 정도가 참가하여 개인전, 단체전, 페어, 자유품새 등의 부문에서 경합할 예정이다. 큰 잔치를 개최하는 기대만큼 이 대회의 성공을 위한 조심스러운 걱정도 존재한다. 최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판정 논란에 대해서 국내외 많은 언론들이 분주하게 보도하고 있으며 편파 판정이 부당하다는 공분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공분은 정당한 판정을 기본으로 하는 스포츠 현장에서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대중이 외면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정의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작은 걱정을 뒤로하고 이번에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가 국내외 태권도 팬들과 고양시 시민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물하여 관람자가 태권도의 매력을 흠뻑 느끼고 태권도가 왜 한류의 원조가 되었는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 발 나아가서 누구나 지금 당장 태권도 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고양 2022 월드 태권도 품새 챔피언십 2022년 4월 22일 화요일부터 4월 24일 일요일까지 고양 킨텍스 참가 규모 70개국 2,000여 명 회원국 국가대표 12세 이상 선수 참가 예정 종목 총 36개 남녀 개인전, 단체전, 페어, 프리스타일 등 주최 주관 세계 태권도 연맹 WT 고양시 대한태권도협회 KTA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기원 대회 키워드 P, Peace, 평화 개도국 선수단 초청 및 지원 2. 에코프렌드리, 환경, 폐페트병을 활용한 유니폼 제작, 일회용품 줄이기 2. 이코노믹,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선수단 전원, 관내 숙박, 고양페이 사용 등 대회 공식 상징물, 엠블럼, 고양의 영문 이니셜 G를 품새의 띠로 형상하였고 태극의 빨강과 파랑을 중심으로 표현 고양의 Y를 속도감 있는 붓의 손으로 태권도 품새로 표현 마스코트, 고양시 스포츠 브랜드인 SC 고양 캐릭터인 건이 강의를 활용 건이 15세에서 49세, 주니어에서 시니어, 검은띠, 파란색 하의 강의 12세에서 14세, 카뎃, 빨강 그리고 검은띠, 붉은색 하의 카뎃 12세에서 14세 선수, 주니어 15세에서 17세, 시니어 18세 이상. 홍보대사 K 타이거즈 제로. 활짝 피다. 대선 투표 Q&A.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한 표의 가치. 한눈에 보는 대선 투표 정보.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각 후보들은 유권자 선택을 받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선거 레이스를 달려왔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 몫이다.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선거. 이것만은 알고 투표소에 방문해보자.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2월 9일 이전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2월 10일 이후 신고.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1. 선거 당일 개인 사정 때문에 투표할 수 없는데요. 사전투표는 언제인가요? 사전투표 3월 4일에서 5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꼭 챙겨가세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중 선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2. 2004년에 태어난 학생입니다. 저는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권 만 18세.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갖습니다. 2004년 3월 10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왜 3월 9일이 아닌 3월 10일까지인지 궁금하신가요? 한국 민법에서는 생일이 아닌 생일 하루 전날 만 나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3. 코로나19 때문에 투표하러 가기 걱정돼요.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까요? 1m 거리 두기.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 때는 투표소 입장 전 발열 체크를 한 뒤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1m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선 때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투표소 관계자도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고 일부는 안면 보호구까지 씁니다. 마스크 안 쓴 사람은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는 있습니다. 단, 옷이나 티슈 등을 활용해 입 주변을 가리고 투표해야 합니다. 4. 선거 때마다 헷갈려요. 선거 기간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촬영은 투표소 바깥에서. 기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은 불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인증샷 찍는다고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인증샷을 남기려면 투표소 바깥에서 찍어주세요.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5.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투표할 수 있나요? 외출 허가를 받고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투표 가능. 일반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들이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농산,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활짝 피다. 특집 3.1운동 1. 한국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특정 시기를 꼽으라고 하면 많은 한국인은 1919년 3월을 꼽지 않을까 한다. 1919년 3월에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에 너무도 밝게 빛났던 한 줄기 빛을 만들어냈다. 그 빛은 이후로도 꺼지지 않고 이어져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 그 빛을 영원히 꺼뜨리지 않기 위해 헌법이라는 이름 안에 가둬 보호하고 있다. 대체 그 빛은 어떻게 만들어졌던 것일까? 1919년 3월, 그날의 뜨거웠던 함성 속으로 전국에서 울려 퍼진 조선 독립 만세. 1910년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강제 병합하고 조선을 영구적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매우 강력한 통치를 시작한다. 1910년부터 1919년까지의 통치 기간을 흔히 무단 통치 시기로 부른다. 이 시기 조선 총독부는 헌병을 통해 치안을 유지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모두 박탈한다. 특히 헌병 경찰 제도는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 헌병이 일선 경찰의 업무를 맡도록 한 제도인데, 일상적인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간주해 군인이 치안을 유지했던 공포 정치 체제였다. 학교의 교사들은 금태를 두른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교단에 섰다. 설상가상으로 경제 상황까지 악화일로를 걸었다. 농촌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물가 상승률은 치솟기 시작했다. 1918년 일본의 기록적인 흉년은 조선에서의 쌀 공출을 급격히 늘렸고 농민들의 불만은 고조되었다. 게다가 1918년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고 조선 총독부는 방역에 실패한다. 조선에서만 10수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게 된 거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방역 실패의 책임을 조선인의 생활 습관 탓으로 돌렸고 결과적으로 조선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된다. 조선인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한껏 높아졌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와중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발표하며 전 세계 식민지 민족의 심장에 불꽃을 일으켰다. 물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등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된 것이었으나 원칙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피압방 민족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조선인도 마찬가지였다. 독립운동가들은 민족 자결주의 발표 이후 조선의 독립을 전 세계에 호소하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재미교포, 제1본 조선 유학생, 중국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 등 해외의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거대한 움직임은 국내의 종교계를 포함한 각 사회 지도층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거족적인 민족 독립운동을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1919년 2월 8일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28 독립선언 이후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죽자 국내에서도 고종 장례식에 맞춰 독립선언을 외칠 것을 결의하기 시작했다. 이때 결의한 날짜가 바로 1919년 3월 1일. 이날에 맞춰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탑골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만세운동을 시작했다. 민족의 소리가 하나의 정부로 완성되다. 천도교와 기독교 등의 종교 조직 덕분에 3.1운동은 전국적인 저항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거세지자 일제는 운동이 벌어진 지역에 군대를 파견했다. 헌병과 경찰뿐 아니라 완전 무장한 2개 사단 이상의 병력을 전국에 분산시켰던 것이다. 이후 시위대를 향한 대량 학살과 피검제에 대한 무자비한 고문을 이어갔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만세운동을 종식시키려 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엄청난 희생자가 나왔다. 3.1운동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당장의 독립은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1운동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켜 한국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했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은 조선 총독부에도 커다란 충격이었다. 조선 총독부는 10년 동안 펼친 그들의 지배 방식이 저항만을 키웠으며 더 이상 무단 통치로 일컬어지는 무력적 방식에 의한 조선인 지배로는 식민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 총독부는 무단 통치의 상징이었던 헌병 경찰제를 폐지하고 조선인의 관리 임용 및 대우 개선을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조선인 언론의 허용으로 상징되는 언론, 출판, 집회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를 시행한다는 시정 방침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야기 꽃피다. 고향 핫스폿. 바쁜 일상 속 쉼표 하나. 플라워 북카페. 시민 힐링 정원. 아름다운 꽃의 도시. 고양시에는 멀리서도 보이는 거대한 꽃이 있다. 바로 일산 호수공원 고양 꽃전시관 전면 광장에 자리 잡은 높이 15m의 장미꽃 조형물이다. 365일 시들지 않는 꽃이 있는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에서 일상의 쉼을 만나보자. 꽃의 도시 고양 장미꽃 조형물. 장미꽃 조형물은 1997년부터 시작한 고양 국제꽃박람회의 30년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미래의 염원을 담고 있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조형물 주변에는 3월엔 벚꽃, 4월은 튤립, 9월은 코스모스 등 다채로운 꽃과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힐링 정원이 펼쳐진다. 다양한 테마 포토존 등 일산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의 휴식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 방문하면 색다른 매력이 느껴질 것이다. 꽃과 책이 함께하는 문화공간. 고향 꽃전시관 1층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하여 꽃과 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플라워 북카페라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약 6만 3천여 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으며 이 중 1만여 권 이상이 고향 시민의 기증으로 채워졌다. 문학, 비문학 등 일반 서가와 함께 화해, 식물 관련 코너 및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테마별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실내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눈길을 끄는 9m 높이의 초대형 북틀이 원더랜드 작품이 내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활짝 핀 꽃과 거북이 등껍질 모양, 동굴 등을 연상시키는 수석 작품 72점도 별도 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다. 2층에는 플라워 아카데미와 플라워 카페테리아가 운영 중이다. 어린이,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플라워 원데이 클래스부터 전문가 양성 국비 지원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화해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호수가 보이는 카페테리아에서 여유롭게 커피나 차를 마시며 힐링 시간을 가지는 것도 추천한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플라워 북카페 운영을 위해 작가 초청 북 토크쇼, 화해 체험 등 꽃과 책을 연계한 연중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매월 진행되는 이벤트는 꽃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야기 꽃피다. 역 따라 이야기 따라. 이번에 내리실 역은 일산역입니다. 시민과 떠나는 철도 여행.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 고향. 나날이 발전하는 교통 인프라로 서민 삶이 풍요로워지고 있다. 구 일산역은 시민의 발이 되어준 역에서 시민을 품어주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철길 따라 시민과 함께하는 고향 여행. 첫 번째 종착지는 구 일산역이다. 지나안했던 역사 품은 공간. 고향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경의중앙선 열차에 몸을 실른다. 봄을 재촉하는 따스한 햇살이 객차 안으로 스민다. 시민과 함께 떠나는 철도길 여행. 종착지는 일산역이다. 전철을 타고 여기저기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우리 고향은 전철 노선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 대중교통을 타고 여행하기 좋아요. 오늘 제가 소개할 곳은 일산역 구 역사입니다. 도심 속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죠. 탄현역을 지나 일산역에 도착하면 바로 옆 구 일산역과 오일장이 서는 일산시장을 마주한다. 구 일산역 역사는 1932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건물로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고 역사적, 철도사적 가치가 높다는 점을 인정받아 2006년 국가등록문화재 제294호로 등록됐다. 1906년 경의철도 부설 완공과 함께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한 일산역은 1932년 역사를 준공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비교적 검색이 덜했던 일산역을 거쳐 독립운동을 이어갔으며 만세운동 등 민족저항운동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공간이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고향 시민들도 일산역을 지날 때마다 여기 품고 있는 빛나는 역사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시민으로서 큰 자부심이 될 거예요. 아기자기한 매력 넘치는 시민의 휴식 공간. 용산에서 신의주까지 오가든 경의선 철도는 1951년을 마지막으로 북쪽 운행이 중단됐다. 2007년 화물 취급이 중지되고 2009년 신역사로 이전해 수도권 전철 경의선으로 개통했다. 이후 구 역사는 2015년 내부를 리모델링해 전시관과 장난감 도서관으로 거듭났다. 전시관에는 일산역 이야기와 오일장 이야기를 비롯해 영무원 유니폼과 모자, 명찰, 가방, 빛바랜 추억의 흑백 사진 등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일산역에 지난했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들이 많아요. 특히 과거 영무원의 유니폼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 아이들과 함께 오면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옛 일산 역사의 매표소를 재현해 놓은 공간도 눈에 띈다. 이곳에서는 일산역 스탬프로 발권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일산역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티켓도 끊을 수 있는 곳이다. 여기에 1930년대 경의선 열차 풍경을 담은 포토존, 느린 우체통 등 다양한 무료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역사 밖에는 아기자기한 쉼터도 조성되어 있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가깝고도 먼 북한까지 이어지는 철도 노선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찡해요. 푸근한 정과 따스한 인심은 덤. 옛 일산역 인근에서는 친근한 마을 풍경을 느낄 수 있는 5일장이 열린다. 도시가 개발되며 주변으로 높은 건물들이 올라왔지만 시장의 푸근한 정과 인심만은 그대로다. 역앞 일산시장은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며 시끌벅적 활기가 넘친다. 골목과 차도 옆으로 알록달록 파라솔이 길게 줄지어 섰다. 일산시장은 1900년대 초반 경의선 철도가 개통되며 일산역 쪽으로 이전, 일산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일산장이라고 불린 세월만 100년이 넘은 셈이다. 5일장은 상설시장인 일산시장을 중심으로 곳곳에 들어선다. 구 일산역, 입장료 무료, 운영시간 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절기 12월에서 2월, 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휴관일 매주 월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위탁 법인이 지정한 날,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폐관 30분 전에는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2년 3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은 고양시청 낭독 동아리 회원들이며 제작은 낭독마을 책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